안녕하세요. 미소남샤입니다. 엊그제 제가 학생 한 명이랑 저녁을 먹었는데요. 저처럼 커뮤니티 칼리지로 명문대 도전하려는 학생이에요. 밥을 먹다가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선생님, 저 제2의 미소남이 되고 싶습니다. 순간 말문이 좀 막혔습니다.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뭔가 묘했어요. 제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게요. 참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. 아버님께서 제 채널의 광팬이시라서 이 영상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죄송하지만 저희가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. 술도 들어가고 하니 그 자리에서 제 유학 시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요. 그 시절에 저는 확신이 있어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. 그냥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었어요. 그 시절의 미소남 샤는 누굴 따라가고 있었을까요? 누굴 닮고 싶어 했을까요? 예전에 제 Ask Harvard Students 인스타 계정에 이와 관련된 포스트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더 깊고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. 전라도 시골 소년을 하버드까지 이끌어준 멘토 세 분인데요. 이 세 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. 재밌는 건 뭐냐면요. 저는 이 세 분을 직접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. 전부 책으로 만났죠. 그 시절엔 유튜브도 없었고 유학 정보는 더더욱 없었거든요.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요. 저도 나름 MZ. 무튼 본론으로 들어와서요. 오늘 영상은 제가 정보를 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. 그냥 제가 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 길목마다 제 멘토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. 그냥 한 사람의 경험담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멘토는 제가 유학을 가기 훨씬 전 초등학생 때 만났습니다. 저는 유년기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보냈는데요. 무안하면 양파가 유명하거든요. 집 밖 문을 열고 나가면 논밭이 펼쳐져 있고요. 사람보다 양파가 더 많습니다.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양파가요. 무안에서 재배된 양파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. 여기가 완전 시골이에요. 서울 친구들이 유치원,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몇 개씩 다닐 때요. 저는 자연에서 뛰놀면서 컸습니다. 는 농담이고요. 저도 학원은 다녔습니다. 너무 미화하면 안 되니까요. 다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도시와 시골의 교육 격차는 매우 크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시절에 한 가지 잘한 게 있었다면요. 마을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정말 자주 갔었습니다. 무안에는 솔직히 할 게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빈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.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기 직전에요. 중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보고 싶다는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. 중학생 공부 비법이라는 책이었는데요. 이 책의 저자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비리그 프린스턴에 진학한 사람이었죠. 그 책을 읽고 나서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. 한국에는 민사고라는 학교가 있고 스카이 너머에는 아이비리그라는 대학이 있구나. 이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. 무안에서는요. 스카이만 가도 마을에 플랜카드가 붙어요. 보는 게 그게 다니까 저도 어릴 적엔 막연하게 스카이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아이비리그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.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막연한 동경 정도였습니다. 미국 유학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봤었거든요. 그렇게 초등학교를 무안에서 졸업하고 중학교는 제가 광주로 갔습니다. 서울 사람에게는 광주도 시골이지만요. 무안 사람에게는요. 광주는 진짜 말 그대로 상경하는 느낌이에요. 전학 첫날에 담임 선생님과 한 면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. 선생님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싶냐고 물으셨죠. 거기에 저도 모르게 민족사관고등학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선생님께서 피식 웃으셨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선생님께서는 인문계냐 공고냐를 물으신 건데 이 시골에서 온 아이 하나가 갑자기 민사고요 하니깐요. 그 당시 그 책 하나를 읽고 제가 살짝 뽕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요, 그 민사고에 제가 실제로 지원을 합니다.
사주에 대운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. 제 인생의 첫 대운은 중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전교 1등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하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좋고 정말 뭘 해도 잘 되던 시기였습니다. 그래서 3학년 때 민사고에 지원을 해봤고요. 1차, 2차를 붙고 마지막 3차 면접까지 갔습니다. 민사고가 강원도 횡성에 있거든요. 온 가족이 또 거기까지 다 같이 갔죠.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횡성 한우만 정말 배 터지게 먹고 돌아왔습니다. 왜냐? 3차 면접은 이제 마지막까지 통과한 학생들이 다 모여서 경쟁하는 거잖아요. 거기서 바로 느꼈죠. 아, 이 친구들은 나랑 준비한 깊이가 다르구나. 이 친구들은 민사고에 가려고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친구들이었어요. 그에 비해 저는요, 면접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갔었거든요. 어떤 과목이 있는지,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전날 밤에 그냥 네이버로 찾아봤었죠. 당연히 면접 때도 대답도 우물쭈물했고요. 솔직히 말하자면요, 거기 앉아있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. 결과는 당연히 탈락이었고요. 너무 당연한 결과라서 좌절하지도 않았어요. 하지만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. 바로 환경의 중요성이에요. 만약 내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면 나도 민사고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민사고를 붙은 건 아니에요. 하지만 거기에 가봤잖아요. 여길 나오면 미국 명문대로 가는 길이 열리는구나. 그 가능성을 정말 살짝 찍어 먹어본 거죠. 물론 국내에 남아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스카이도 갈 수 있었겠죠. 하지만 제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. 저는 그 이상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. 그리고 그때 부모님께 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부모님께서 처음엔 반대하셨어요. 왜냐? 주변에 유학을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. 부모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던 거죠.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. 결국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나이에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솔직하게 말해서요. 제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유학을 보내달라고 한다. 그럼 저는 못 보냈을 것 같아요.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요.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죠. 부모님은 이 길의 현실을 모르고 계셨고 그냥 저를 믿고 보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그 믿음에 반드시 보답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. 이게 제 유학의 시작이었습니다. 미국 유학을 가기로 마음먹고 나서 그때부터 정보를 미친 듯이 찾아봤습니다. 그런데요, 네이버에 유학 관련해서 검색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. 대부분 다 홍보성 글이거든요.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엔 더 심했어요.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겠다고 유학 관련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만난 사람이 제 유학 인생 두 번째 멘토, 7막 7장의 홍정욱 회장님입니다. 미국 유학에 관심이 없으셔도 이 책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홍정욱 회장님이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하버드까지 간 그 여정을 보여주는 책인데요. 이 길이 다른 유학책이랑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. 대학 순위, 학비, 입시 전략 이런 걸 알려주는 책이 아니었거든요. 그냥 한 사람이 미국 유학 생활을 어떻게 버텼는지 썰을 풀듯이 적어놨습니다. 잘 나가고 찬란했던 순간들뿐만 아니라 외롭고 무섭고 불안했던 순간들까지요. 이 책을 읽고 나니 제 마음속에 이상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. 나도 열심히 하면 홍정욱 회장님처럼 명문대에 갈 수 있지 않을까. 이 책은 제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게 만들어줬습니다. 그래서 저는 큰 꿈을 품고 무작정 미국 유학길에 올랐죠.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고등학교에 갔는데요. 그 당시 제 목표가 UC 버클리였거든요. 그런데 이 학교에서 UC 버클리에 몇 명이나 가나 보니까요. 한 해 한두 명밖에 못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저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 한두 명 안에는 절대로 못 들어갈 것 같았단 말이죠. 그 당시 저는 SAT가 뭔지도 몰랐고 과외 활동도 하나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. 홀로 유학 가서 그저 생존하기에 바빴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UC 버클리를 갈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요.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루트가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한 편입입니다.
신입생과 편입생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성적과 활동이 안 들어가더라고요. 늦은 나이에 유학을 시작한 저에겐 정말 안성맞춤이라고 느꼈죠.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한 학년만 다니고요. 한국으로 돌아와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. 이게 제 유학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자퇴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만류가 정말 심했습니다. 다들 이해를 못했어요. 그냥 고등학교 편하게 다니다가 대학교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냐? 거기 가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? 이런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. 솔직히요, 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. 그냥 그대로 다녔으면 안정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었겠죠. 남들이 다 가는 길이니까요. 하지만 저는 이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.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갔기도 했고, 베이스도 없었고,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, 이대로라면 제가 목표로 하는 UC 버클리는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냐고요? 그 질문 저도 제 스스로에게 수없이 했습니다.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요. 시도조차 안 해보고 원래 안 됐을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자퇴를 선택했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스스로를 밀어넣었죠.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가기 전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토플 공부를 하면서 저는 유학 인생 세 번째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.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입니다. 이분은 알리바바에 투자한 것으로도 유명한 글로벌 기업인이시죠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손정희 회장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손정희 회장님이 UC 버클리를 졸업했다는 사실인데요. 손정희 회장님의 유학 스토리를 읽는데요. 이상할 정도로 제 유학 초창기랑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. 이분도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요. 미국 고등학교 과정을 단 2주 만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보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합니다. 그리고 UC 버클리에 편입하셨죠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퇴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가기 전에 저는 정말 많이 불안했습니다. 내가 내린 선택이 맞는 걸까? 괜히 자퇴한 건 아닐까? 검정고시라는 선택이 내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? 명문대는 그냥 꿈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?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떠나질 않았어요. 그럴 때마다 저는 손정희 회장님의 전기를 다시 펼쳤습니다. 이분이 유학을 했던 시절엔 정보도, 가이드도, 롤모델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없었을 텐데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치열하게 하셨을까? 그걸 생각하면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커뮤니티 칼리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기였습니다. 결과가 어떻든 후회는 남기지 말자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UC 편입 원서까지 다 제출하고 나니까요. 문득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떠올랐습니다. 무한 시골 도서관에서 집어들었던 중학생 공부 비법, 그리고 거기 나왔던 아이비리그라는 단어. 그래서 코넬에 지원했고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. 코넬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통역장교로 공부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. 그래서 또 한 권의 책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. 꿈은 크게 가지라고 말해준 7막 7장, 그리고 홍조국 회장님이 나오신 하버드. 그래서 하버드 석사에 지원했고 또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.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. 제가 잘나서 명문대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반대예요. 남들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매 순간마다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용기가 넘쳤던 것도 아니에요. 솔직히 말하자면요. 두려웠고 불안했고 혼자라는 느낌도 늘 따라다녔습니다.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했던 건 있습니다. 이 길을 먼저 간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려 했다는 것. 무한 시골 도서관에서 처음 세상의 크기를 알려준 책, 가능성의 상한선을 지어준 7막 7장,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이 길도 된다고 말해준 손정희 회장님의 이야기까지. 이 멘토들이 없었다면 저는 분명 어느 지점에서 멈췄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지금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,
출발이 늦은 것 같아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계신 분들 계시죠? 이미 누군가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 여러분의 멘토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.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, 책이 될 수도 있고, 어쩌면 이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.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방향표 하나쯤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 미소남이 여러분의 명문대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